일부 언론은 2025년 건조해 영해를 지킨다는 소설을 써 내보내기도 했고, 어떤 언론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한다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모두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달콤한 꿈을 꾸던 10월 초순 동아일보가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9월 극비리에 방미한 김현종 차장이 미국 대각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물론 핵무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에너지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가압병수로 PWR 프레셔라이즈드 워터 리액터로 반드시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 상태의 우라늄은 핵분열이 어려운 우라늄 238이 대부분이고,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 비율이 0.7%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분열 효율을 높이려면 이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상업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은 우라늄 235 비율이 5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원자로는 이러한 저농축 우라늄, LU 로일리치트 유레이니엄으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고 감속제 등을 이용해 핵분열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우라늄을 더욱 농축해 우라늄 235 비율을 90% 이상까지 높인 고농축 우라늄, HU 하일리 일리치트 유레이니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감속하지 않고 다양한 장치를 이용해 축적시켜 폭발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원자폭탄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라늄 취급 전 과정의 통제를 받고 있다. 앞선 정부에서 이 협정 일부를 개정해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농축에 대한 길을 여는데 성공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즉, 한국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정과 협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내 상업용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하지만, 이는 관계 법령과 원자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2일 김현종, 독자 핵추진 잠수함 건조위해 방위비와 빅딜 놀이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군수용 핵물질 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김 차장의 지난달 16에서 20일 방미 당시 미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 판매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국익에 관한 문제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원자력법상 농축 우라늄의 군수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현행한 미 원자력 협정을 포함한 20여 개 관련 국제협정에서 군수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 밀러테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동맹이라도 핵 비확산을 위해 핵물질이 군수용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까지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했다. 다만 10조 이하는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민수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현종 차장이 실제로는 핵잠수함의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독자 생산하는 플랜 B를 목표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SMA 인상 협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일각에선 방미 기간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달 방미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김 차장도 미국 행정부 내 비확산파의 반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백악관간 하우스 투 하우스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번 방미 때에도 핵잠수함 연료 독자 생산을 이유로 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플랜 B의 하나로 정부 내에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하거나 재건조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군이 2017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과 한 척당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독자 설계한 핵잠수함용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며 한 번 함 건조엔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처럼 독자 설계를 자신하는 배경엔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SMAR인 스마트 원자로가 있다. 스마트 원자로는 1990년대 러시아 핵잠수함 원자로 제조회사인 KBM로부터 받은 관련 설계도와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균열 교수는 농축도 20%의 원자로는 30에서 4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며 상업용 원자로 수준인 농축도 3.5%의 우라늄 원자로는 최소 10년을 간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핵잠수함인 쉬프랑급 4,765톤 구매를 검토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쉬프랑급은 바라쿠다급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과 달리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한다. 미국 핵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 하지만 결국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 원자력 기술과 원료를 민수용으로만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으로선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한국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일본도 곧바로 핵잠수함 건조에 길을 터주는 것이라서 실제 협정 개정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용인할 경우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예외 인정이 아니라 전체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는 물론 동북아 전력 재배치까지 포함한 검토가 끝나야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SMA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장기적인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 의존도 축소, 중국 군사적 위협 억지 등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설득할 수단은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3. 한국형 핵잠수함 기술은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등 7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고위 관료가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고 미국으로부터 협조를 거부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에 보낸 협조 요청, 그러나 지난 9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급비리에 미국을 찾아 핵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어 핵잠수함의 연료로 쓰일 고농축 우라늄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측 요청에 미국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된 꿈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핵잠수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